과학 좀 부탁해보죠. 지금 NCS 지금 한 바퀴 돌고 이래갖고 오늘은 그냥 아우 씨 알바를 연장 근무까지 했더니만 아직 됩니다. 봅시다. 그림은 사태의 유형, 사태가 산사태 같은 거죠. 유형 A, B, C를 수분 함유량과 이동 속력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뭐 A, B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고 A는 수분이 적고 빠르고 C는 수분이 많고 빠르고. 그러면 일단 제일 느린 게 포행이거든요. 포행은 그냥 외워둬야 돼요. B는 무조건 포행이에요. 그러면 1번, 4번 중에 하나고요. 또 뭐 포행했네. 그다음에 수분 함유량이 적은데 이동 속력이 빠르다. 그냥 뭐돌 같은 거 떨어지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낙하죠, 낙하. 예, 그래서 A가 낙하고요. C 같은 경우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포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미가 토양이 매우 천천히 흘러가는 거 이거고요. 뭐 이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뭐 토양 입자나 토양 구성 물질이 물로 포화되거나 물로 가득 차거나 뭐 동질과 해동이 반복될 때 촉진. 그리고 이제 포행은 나올 수 있는 게 그 나무 그림이 있는데 나무 사진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곧게 된 게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어이구 나무가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천천히 막 이 땅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림 보고 포행인 거 맞추면 되죠. 예. 여기 아랫둥이가 구부러진 나무등을 볼 수 있음. 예. 그리고 낙하는 이제 돌 같은 게 굴러 떨어지는 거고, 뭐 수분 함량 낮고, 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그 토양이 물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사태 같은 거, 예. 흔히들 생각하는 산사태가 그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음 문제가 그림가는 2015년 칠레의 칼부코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용암 AB, 이거 폭발형 화산이죠. 폭발형 화산이고, 폭발형 화산은 온도가 낮고 유동성이 낮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으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죠. 이걸 그냥 좀 더럽게 콧물로 비유하면, 유동성이 높은 콧물은 그냥 줄줄줄 새잖아요. 근데 좀 끈적끈적한 거나 잘 안 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아무튼. 설명 옳은 것. 가에서 화산가스 대부분은 수증기이다. 뭐, 화산가스는 거의 대부분 수증기, 폭발형이건 분출, 분출형이라고 해나? 아무튼, 그거는 뭐 그런 거고. 일단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 규산염 비율이 높으면 그걸 거예요. 예. 규산염 비율이 높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A가 폭발형이고 B가 분출형이라 보면 되고, 이거는 가는 A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용암 속에 포함된 SiO2 함량, 그러니까 규산염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 많죠. 규산염이 높을 때 폭발형 화산이니까 반대고요. 가에서 분출된 용암은 나의 A보다 B에 가깝다, 반대죠. A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폭발형 화산은 일단은 뭐 규산염 함량이 높을 때 발생하고요. 뭐 화산가스 대부분 수증기고 온도가 낮다. 그리고 유무남질이고요. 분출형은 대부분 현무암질이죠. 그 비교해가지고 외워두면 좋아요. 그리고 화산 세솔물들 많다. 뭐 화산력, 뭐 화산재도 많나? 아무튼 뭐 그 떨어지는 게 많아요. 펑 터질 때 돌덩어리 같은 거 날아가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남반구와 북반구 중위도에 발달한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반구 온대 저기압은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죠. 거기다 이거는 그냥 이거 외워두면 되는데 그냥 이거 바람 불어 들어가는 방향 해가지고 이렇게였나? 헷갈린다. 큰일 났다.
잠시 이거를 어떻게 외웠더라. 북방구, 편서풍 불죠. 편서풍 불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불고, 이렇게 내려가고, 태풍이랑 풍향이 같았나? 태풍 오른쪽이 위험 반경인 것까지 기억나는데, 와, 지금 많이 까먹네. 일단은 A 지점은 북풍 계열 바람이 우세하겠죠. 여기 북반구에서는 이게 온대저기압 안쪽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남풍 방향인데 남반구는 반대겠죠. 북풍 방향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이거 맞고 B 지점은 C 지점보다 기압이 낮다. 이거는 뭐 비교해보면 되고 여기 104이고 뭐 여기 106이겠죠. 그럼 비교해보면 이 가면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니까 C가 기압이 더 낮죠. 예. 여기서 니은 틀렸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는 서쪽으로 가고 나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틀렸던 게 편서풍은 편서풍이라고 하잖아요. 편서풍. 남반구에서도 편서풍이라 하거든요. 그 말은 남반구에서도 서쪽에서 불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둘 다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예. 모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거 하면 되고. 이거는 극순환, 페렐 헤들리,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극, 페렐 헤들리,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대륙권의 두께죠. 대륙권의 두께, 이거죠. 두께는 고緯도로 갈수록 얇아지죠. 뭐, 북극 부근에서는 10km가 안 되는데, 뭐, 적도에서는 20km 가까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꼽표. 사막은 적도 지역보다 30도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한다. 뭐, 맞는 설명이고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A 순환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왜 했지? 네. 니은 디귿 맞아요. 그냥 기억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렐 순환 같은 경우는 간접 영향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거 생긴다는 것 정도 알면 되고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위에 그 고기압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되려면 일단은 비가 안 와야 되고 비가 안 오려면 구름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날씨가 항상 맑아야 되잖아요. 날씨가 흐리려면 이렇게 바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막 뭉치고 이래야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기서는 계속 바람이 내려 불어오니까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30도 부근에서는 사막이 많습니다. 극폐해. 이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극폐해다. 이거는 판상전리고요. 이거는 그냥 박살난 거죠, 그냥. 박리작용이 그 껍데기 벗겨지는 거 있어요. 껍데기 벗겨지는 거.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한글 몰라가지고 틀렸던 것 같은데. 나는 고온다습한 기후.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주로 이제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물리적으로 박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가와 나는 기계적 풍화작용의 예이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시로 북한산 쪽 나올 거예요. 북한산인가? 북한산 쪽 나와가지고 원래는 이 바위들이 진짜 지하 깊은 곳에 있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게 뭐 집안의 용기나 아니면 뭐 침식이 돼가지고 뭐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이 엄청난 압력을 받던 암석들이 딱 노출되면 그 압력 때문에 이게 막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기계적 풍화작용 맞고 그래서 기억디귿이 3번. 나 이거 설명이 왜 이래 이거 어디 거고 왠지 이거는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아니에요. 여기
광리작용,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거고, 이게 테일러스구나. 아, 테일러스랍니다. 기계적 풍화. 이건 그냥 읽읍시다. 뭐 어차피 적어놨는데 공부도 할 겸. 무슨 문제인지는 알 것 같아요, 대충. 아, 잠시. 이게 겹쳐져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지우면 톡 티 나오겠지? 이 문제. 이건 일단 용존 산소량 분포죠. 여기 보면 그 고緯도 그러니까 찬바다일수록 용존 산소량이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7.0.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고緯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여기는 5.0, 5.5인데 위로 그럼 7.0까지 맞는 거고요. 표층 수온은 A 해역? A 해역 보통은 이렇게 바닷물이 돌죠. 이렇게 바닷물이 돌고 이러니까 A는 난류가 들어오고요. B는 한류가 들어오죠. 그러면 표충 수온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들어온 쪽이 더 따뜻하겠죠. 한류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을 것이다. 맞고요. 쿠로시오 해류의 세력이 강해지면 A 해역의 용존 산소량을 증가할 것이다.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우리나라 근처에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A 지역을 통과하는 해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온도가 높으면은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더 많은 난류가 공급이 되면 여기는 더 따뜻해질 거고, 그럼 결론은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와나는 맑은 날 어느 해안가에서 낮과 밤의 등압면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 해풍, 육풍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밤낮 구분을 안 해놨다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게 차이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제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제 바다 쪽이 온도가 높고, 여기는 육지 쪽이 온도가 높잖아요. 그냥 일단은 그것도 모르겠다. 이거 넓고 이런 것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여기서 줄을 쫙 그어봐요. 줄을 쫙 그어보면 이쪽 부분은 1000 헥토파스칼이고 이쪽은 996 헥토파스칼이잖아요. 그럼 보통 그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천사 쪽에서 996 쪽으로 쫙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아이씨. 그것까지 이제 바람 방향만 알면 이제 밤낮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다랑 육지에서 열 용량이라 해야 되나? 열 용량이 누가 크냐? 아니다. 햇빛을 받을 때 누가 더 빨리 가열되나? 이걸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육지 쪽이 아무래도 더 빨리 익죠. 그러니까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도가 뜨끈뜨끈한 쪽이 돼야 되니까 이게 바다가 지금 뜨끈뜨끈해가지고 이 공기가 올라가서 식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밤에는 육풍이 불고요.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맞나? 그래서 가 쪽에서는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발생하고요. 나의 지표에서는 해풍이 불죠. 그러니까 육풍, 해풍의 기준은 그 밑에 우에 말고 밑에 바다에서 딱 들어온다 그럼 해풍이고 여기서 육지에서 딱 들어온다 이러면 육풍이고 기억리는 틀렸어요. 그러면 뭐 정답은 디귿이겠죠.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나타낸 거. 백에너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럼 C가 제일 먼저 했긴데 이 백에너가 그 일화를 보면 그 뭐지? 그 남미랑 아프리카 그쪽 보고 있다가 뭐시고 퍼즐 맞추기 레고처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붙었다 떨어진 거 아니냐, 이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대륙이 이동하고 있어요. 대개너가 제일 일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대륙을 이동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이동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고. 막, 멘틀이 이제 그 대륙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멘틀이 이제 대류를 하고 있고, 대륙을 이동시키고 있으면, 그러면 씨 물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거 씨발 뭐 해저가 확장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판구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세계 지도를 보다가 뭐 이상하게 생각했고 하나에서 추측한 거죠.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고요. 대륙을 움직이는 힘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지각 속에 멘틀이 대류해가지고 대륙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대륙을 움직이는 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뭔 힘 때문이냐? 그러니까 멘틀이 대류해가지고 멘틀 대류가 대륙을 이동시킨 힘이다. 그래서 그러면 멘틀이 대류를 하면 해저가 확장될 것이라 생각해보고 뭐 그래서 뭐 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아 그러면 그뭐 지각은 몇 개의 커다란 판으로 돼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호 파트 너무 편한데 그림은 태평양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한 판경계 부분에서의 진앙 분포와 진원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A 같은 경우는 전부 천발만 일라고 B에서는 뭐 중발은 필요 없고 천발과 신발까지 일어나니까 B가 섭입 경계다. 여기가 발산 경계다. 알 수 있죠? 그래서 A에서는 해구가 발달했다. 땡. 이건 절대 아니고요. 해구 같은 경우에 섭입형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이 처음에 일났다가 그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땅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발까지 다 일어나야 돼요. 기억 아니고요. B는 멘틀 대류 하강부 뭐 당연하죠. 섭입 경계니까.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B가 A보다 크다. 그렇죠? 니은 디귿인데 이거 왜 이분했어? A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해양판으로 이랬잖아요. 해양지각길이 있기 때문에 밀도차가 거의 안 난다 보면 되는데 이게 B 부분에서는 이쪽에 이제 해양지각이고 이쪽에는 대륙지각이라 해야 되나? 그 밀도를 비교해 보면 땅에 해당하는 대륙지각이 더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해양지각이 밑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차가 납니다. 네. 아, 네.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태평양판과 남미판의 이 밀도차를 물어보는 줄 알고 틀렸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두 지점 A, B. 나는 두 판의 밀도와 이동 방향. 판 1이랑 판 2를 비교해보면 판 2가 밀도가 더 크죠. 그러면 B가 A 밑으로 파고들겠네요. 그리고 이동 방향 같은 경우에는 판 1 같은 경우에는 남동쪽. 그러니까 판 1은 이렇게 이동하고요. 판 2는 북서쪽. 그럼 두 판이 서로 부딪히네요. 부딪히고 있네. 그래서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판의 경계에서 A 지점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지죠. B판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예. 화산 활동은 판 1보다 판 2에서 활발하다. 화산 활동은 판 1에서 더 활발하죠. 이 판이 밑으로 파고들면서 막 마찰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A 위에서 마찰이 일어나겠죠. A판에서. 그래서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A 쪽에서 더 활발하게 일납니다. 네. 이건 아마 이거 표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아마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가는 어느 해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규모 7.9의 강진 발생. 이게 진원 깊이가 안 보이네. 이거 안 보이? 예, 이거 때문에 그냥 저는 디귿은 뭐
남기고 이 지역은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게 나는 이 지진의 원인이 된 거. 그러니까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그러니까 판끼리 부딪힌 거죠. 그런기 때문에 판이 사라진 곳, 뭐 이런 거니까. 뭐 이것 때문에 천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 70km 미만일 때는 천발 지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70km가 안 됐을까? 30 몇 킬로인가? 40 몇 킬로인가? 이래 돼가지고 천발 기준을 몰라갖고 그렇게 틀렸던 거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점점 높아지죠. 네,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림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온대 저기압의 이동. 나는 A, B 중 한 지점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할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의, 나의, 나는 B 지점의 기온 분포이다. 이게 역전층이 만들어졌고, 일단은, 이기 쪽에 보면, 여기는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B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의 앞이잖아요. 온난전선의 앞이면, 한 이쯤 되겠죠.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쯤 되니까 여기는 찬 공기고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거든요. 그럼 위로 그 찬 공기 쪽에서 가면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가 여기 온난전선과 위로 가다 보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온이 쫙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억 맞아요. 네. 강수 확률은 A 지점보다 B 지점이 높다. 그리고 그 비 오는 쪽은 온난전선의 앞부분에 이슬비가 오고요. 뒤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랭전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랭전선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랭전선이거든요. 한랭전선 앞쪽은 비가 안 오고 한랭전선 뒤쪽에서 비가 와요. 예. 그러니까 비에서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 한랭전선 앞쪽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은 이거 맞고요. B 지점이 높다고요. B 지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예,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 그 다음에 한국사만 잠시 한국사만 왜 이리 많아? 한국사란다. 그 지구가 뭐 피곤해가지고 이거 하고 그냥 뭐 지금 질랍니다. 그림은 지구 자기권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A 어디죠? A가 베넬런데 그 태양풍 막아주는데 자외선 흡수하는 건 오존층에서 막아주죠. 그래서 틀렸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오로라가 더 잘 나타난다. 오로라 잘 나타나죠. 오로라가 태양풍을 받고 이 자기장과 뭐 플라즈마 반응을 일으키 가지고 뭐 나오는 거 자세하게는 옛날에 아는데 지금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맞고요. 자기권은 태양풍의 고에너지 부자부터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표는 지하 자원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A 철, 알루미늄, 구리 이거 금속이죠. 금속. B는 석회석, 고룡토, 장석 이거 비금속인가? 석탄, 석유, 천연가 이건 천연자원 뭐 간 보면 A는 비금속 광물 쇳덩어리인데 비금속이 금속이 꼽혀. B는 대부분 재련자 과정 거치는 건 금속. 철 같은 것도 철광석 내에서 쇠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련, 과, 재련 과정을 거치는 거는 A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기억력 틀렸으면 3번이겠죠. C,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고룡토가 비금속 자원이라는 거. 근데 고룡도 흙인데 당연히 비금속이지.
그림은 해안당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수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한 예이다. 여기 직권이고 여기 수권. 다 깎아가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고요. 해수의 침식과 집안의 용기가 맞죠. 여기만 깎였는데 이제 땅이 치솟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밑에도 깎이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주로 발달해 있다. 이것 때문에 해안당구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못 자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는 강원도 태백 구문소, 나는 제주도 수월봉.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예. 강원도 태백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지층이고요. 고생대에 형성됐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생대에 생성된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응회암, 그러니까 응회암 지층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에서 그 태백 구문소가 삼엽중 화석이 산출됐는데 삼엽중은 고생대 맞죠? 고생대 시성화석 아니고 표준화석, 표준화석이라고 하죠. 그렇고요. 나는 용암이 흘러나 응해암층이 있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니은 틀렸어요.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나중에 이 안은 고생대라니까. 그럼 1번 기억 하나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쉽시 놀랍니다.